그렇게 이제 모임을 활용하는 방법과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독학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주로 적응하기 위한 주 방법이었고 네, 네, 또 다른 노력은 또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집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있으면은 이제 뭐 일본어 쓸 일이 없잖아요, 집에 있을 때. 네, 근데 보통 이제 TV를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일본어가 쭉 계속 나오잖아요. 일본 방송이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생각을 해봐요, 혼자. 자막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. 자막으로 일본어가 나오잖아요. 네. 그걸 제가 한국어로 바꿔서 이렇게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. 저도 옛날에 CNN 틀어놓고 네, 뭐 그런 것처럼. 네.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오사카 박님처럼 기본 베이스 약간 그 언어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진짜 베이스 저 진짜 그냥 쉽게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라 안녕하세요 네. 미안합니다 이런 것만 배우고 넘어갔거든요, 사실은. 진짜로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친구라서도 그렇지만 네. 뭔가 적극성 근데 좀, 그거는 성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랑 좀 약간 비슷한 성향이시긴 그래서 한데 친구인가 봐요. 이렇게 약간 철면피처럼 그죠, 이렇게 그죠. 딱, 근데 외국 생활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성격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사람이 막혀 있다 보면 정말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네. 이게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일단은 나가서 어울리는 거, 그게 가장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, 이제. 네. 그럼 동네에 이게 동네 그냥 지역 술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데를 찾아가서 혼자 가서 먹는 거예요. 그럼 거기 이제 사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, 네. 뭐 그게 문법 다 틀려도 상관없이 틀려도 돼. 그냥 아이고 이렇게 이 친구 멀리서 와갖고 기특하다 생각하면서 제 얘기 받아주고 저는 그 문법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, 일단은.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잘 기억했다 보면은 그게 정말로 다음날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, 그거 진짜. 뭔가 이게 쌓이고 축적되고 그걸 만약에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엄청나게 그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, 진짜로.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 일본 공부 거기 적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몇 번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떤 일단은 네. 가장 큰 거는 특히 완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. 이 성향 자체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, 한국 사람들. 약간 그런 거 없잖아요, 약간, 있잖아요. 예, 뭐 그죠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네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, 한국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는 잘 못하고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야. 그러니까 좀 결론은 그거예요. 이게 아는 사람도 없지, 언어도 안 통하지, 그렇다고 도움 받을 사람도 없지. 이러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니까 이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또 외롭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고파져서 약간 눈물도 나오고. 사실은 공부를 한다는 건 중요하겠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언어가 바로 느는 건 아니잖아요. 뭐든지 시간이 답이잖아요. 물론 자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이 조금 주셨나요? 어떻게?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좀 갔었던 것 같아요. 약간. 그때는 정말 좀 힘들어서 그게 약간 초반 쪽이죠? 네, 초반이었죠. 네. 가자마자 뭐 정말로. 그래서 그때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머리도 좀 빠졌던 것 같았어요, 진짜. 네, 이거는 진짜로.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?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.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후회는 없이 지내자 가보자 해갖고 한 게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좀 잘 돼서 돌아왔지만 그 시간은 지금은 저한테는 큰 추억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밝은 성격으로 사람을 대하면 분명히 성공은 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합니다, 제가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3년의 기간 동안 무슨 좀 일들을 하셨는지.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돼 있어요.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이자카야, 쉽게 얘기하면 술집에서 뭐 서빙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리를 한다던가. 전 처음에 이제 이자카야에서 야끼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면 닭구이 있죠, 닭꼬치. 닭꼬치. 네. 그거 이렇게 구웠습니다, 계속. 구우면서 거기서 이제 주방에 쓰는 언어들이 많잖아요. 거기서 주방에 쓰는 언어를 배웠어요, 처음에는 뭘 갖고 오라는데 계속 헤맸죠. 네. 이거 갖고 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. 그래서 그렇게 구우면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한국말로 적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원래 일본에서는 일할 때 핸드폰을 절대 보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
저는 좀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. 제가 사실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좀 핸드폰에 있는 사전을 찾아서 찾아보면서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점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.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서 저는 핸드폰을 좀 켜놓은 상태에서 예. 뭘 시키면 그걸 좀 빨리빨리 찾아갖고 근데 한국 분들 이거 찾는 거 잘하시잖아요, 타자는. 그래갖고 그렇게 찾으면서 그걸 다 한글로 적었어요.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언어 습득이 되더라고요. 네. 거기서 취직은 좀 잘 시켜줘요? 처음에 근데 그 취직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. 뭐 욜로 재팬이라는 그런 취업 사이트가 있어요. 특히 거기는 이제 욜로 재팬? 예.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전문이거든요. 거기는. 근데 거기는 이제 일본어 레벨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. 뭐 상중하가 있으면 거기서 뭐 자기가 하면 하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거기서 알아보시면 돼요. 아르바이트. 뭐 보통 하에 관련된 카테고리 아르바이트는 보통 아무래도 서비스 쪽,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카야 이런 쪽이 많고 중이나 상으로 가면 이제 사무직 쪽으로 빠지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자카야 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남바라는 곳이 있어요, 지역이. 남바. 거기가 이제 관광객이 좀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도톤보리가 가까워서. 근데 그 남바라는 지역에서 네. 이제 좀 레벨을 올리고 나서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왔어요.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제가 갔을 때는.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길 안내를 할 수 있게 됐어요. 약간 가이드는 아니지만 역에서 내리시면 제가 역에서 호텔까지 좀 안내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일본어가 조금 되고 한국어는 제가 원어민이니까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한 중 정도 됐을 때는. 그거는 기간이 한 반지 한 얼마나? 그것도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. 때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생활이 이제 약간씩 적응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가이드 하셨으면 조금 또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. 네. 근데 제가 한 가이드는 약간 그 숍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호텔 정도만 안내해주는 정도였으니까. 근데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됐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좀 도전을 해보자. 네. 좀 더 큰.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 쪽으로 이제 알아봤어요. 네. 근데 일본도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여러 가지로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설비라든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일본이 좀 그쪽이 앞서고 그쪽이 좀 안정적이에요. 월급도 그렇고. 그래서 사실 제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지원서를 넣어봤어요. 몇 군데를 하다가. 근데 뭐 운이 좋은지 몰라서도 먼저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, 메일로. 그래서 처음에 되게 떨렸죠. 아씨, 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? 이젠 진짜 일본 회사인데. 그래서 갔는데 저 면접관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관리자 분이 계셨는데 정말로 뭐 사람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제 이미지를 되게 좋게 봤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면접 정도,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을 정도는 한 그래도 한 70%, 80%는 알아들었었으니까.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저의 이미지를 너무 좋게 봤어요. 그리고 또 그 관리자분이 또 한국을 또 좋아하셨고. 그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또 거기서 또 언어를 배우고, 거기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따라다니면서, 그리고 같이 또 이제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데서 또 일본어 또 배우고 자연스럽게. 네네. 또 이것도 좀 자석에서. 약간 여담이지만 한국인들 술이 좀 강하잖아요. 네. 또 그런 마인드로 또 분위기 또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되게 가까워졌어요. 네. 그게 네. 지금의 이제 지금의 회사. 뭐 회사 이름 같은 거는 밝힐 수 있나요? 나카가와 정도까지는 밝힐 수 나카가와? 있겠습니다. 대략 무슨 일을 하는 회사? 그 회사는 일단은 건축 설비 회사인데 이 저수조라고 이제 물탱크를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물탱크 쪽에서도 물탱크 부분에 이제 수질 검사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. 네. 약간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홍보 좀 시켜드리려고 이제 제 그래요? 채널의 네.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, 그래서 그렇게 쭉 지내시고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하시면서 알바도 하시면서 또 가이드도 하시고, 그 회사에 이제 이미지가 좋아서 붙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좋은 면모를 잘 인식이 돼서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네네. 저는 일단은 좀 많이 웃으려고 하는 네네네. 성향이라 사람이 이렇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어느 세계를 가도 통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또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그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했기 쪽으로 때문에 많이 사람 했기 만나는 때문에.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어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3년간의 간단한 일대기를 이제 여러분 들어봤고요. 또 거기서 이제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요. 일본 넘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제 친구라서 그런 건 아니고
한국에서도 친구도 많고 또 여사친들도 많고 그랬는데 아, 여사친은 예. 지금은 없습니다. 예. 지금은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니에요. 제가 지금 간간히 봤을 때도 일본 남사친도 많지만 또 여사친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약간 아니요, 지금 별로 없는데. 네. 일본 사람들의 좀 성향? 뭐 이렇게 성향. 일본 여자분들을 좀 잘 사귀기 위한 그런 아,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.